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동아시아사를 한번 해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동아시아사가 토요일 날에 해야 할 이제 해설본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설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고향을 내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에는 올릴 수 있어도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4일치분은 제가 아마 못 올릴 수 있어서 이번 주 월화수목에 전부 다 싹 다 토요일, 월화 거 다 땡겨가지고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를 해설을 하면은 가를 보면은 총동으로 만든 소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사용되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총동 소시 나오니까 아무리 봐도 총성 소과 관련된 내용이 2번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설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4발 달린 소시죠. 즉 얼리토 문화를 말합니다. 중국의 항허강 쪽에 양서어 문화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다원커 문화가 있었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량주 문화라는 게 만들어졌고, 아니 룽사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밑에는 량주 문화가 합쳐진 다음에 량주 문화가 있었고, 해상 이제 나중에는 얘네들이 올리토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봤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이제 청동기 한마디로 일본에 있었던 야요이 시대죠. 아니고 이거는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 한반도죠. 이것도 한반도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조문 시대죠. 일본에.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자, 미추친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면은 남조와 더불어 천하의 양분한 지 수십 년이 되었다. 하지만 동양왕은 전래의 유풍을 지키며 새로운 법칙을 따르며 하려 하지 않았다. 자, 풍속을 바꾸고 러양으로 도성 옮기고 간제를 고치는 일 등이 나왔죠. 자, 동양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자신이 기존에 있었던 풍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한족의 풍속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왕 누굽니까? 효문제죠. 효문제가 이제 항제 효문제가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정답 4번. 자, 고조선 멸망시켰다. 한무제죠. 다이카 개신 단위가 했다. 645년 일본에 있었던 사건이고 평성에서 한족 한 고조를 보호하였다. 이거 백등산 전투고 흉노와 관련된 내용이죠. 외의 노국왕에게 금인을 하사하였다. 이 같은 경우 후한 강무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자, 3번 다음 율령을 실시한 국가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부성이란 게 나왔죠. 사실상 힌트라고 해봤자 병부성 정도만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식부성도 나오네요. 그죠? 병부성, 식부성 내용 보니까 이거는 이간팔성을 시시했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1번. 군사제도 무병제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중종대 상정 선조성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발해죠. 중앙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설립하였다. 성균관 설립하고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려시대 후기 그 다음에 인재 선발을 위한 독서 상품가 같은 경우는 신라니까 정답 1번. 이제 4번 문제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봅시다. 새 임금의 책봉을 요청하기 위해서 서장관의 직책으로 베이징을 이제 향해 출발했다. 서장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행을 하는 그 기간에 이제 아마 기록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록하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자, 도덕을 만나서 새 임금의 책봉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자, 가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도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도에 사실상 생각하는 인물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모문룡입니다. 모문룡. 16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쭉 있었던 사람인데 이 가도에 있었던 모문룡 같은 작자는 누구냐면은 1619년도 일보가 있었죠. 강해군이 강홍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있었던 사르우 전투가 있었죠. 거기에서 패배했던 장수 중에 한 명이 저 모문룡입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에 있었던 가도 쪽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딱 나오니까 이거 가도의 머물룡이니까 종묘호란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끝까지 문제를 봐야겠죠. 6월 등주에서 보면은 이곳에 지방 장관이 몇 달 전 폐위된 인근의 생존 여부와 궁궐 화재 사건의 경위를 물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 뭡니까? 지금 폐위된 임금은 사실상 조선에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연산군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이제 강해군입니다.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가도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강해군이 폐위가 당하고 새로운 임금은 인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 그럼 뭐겠습니까? 가로 갔으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정묘호란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후금과 명예 군대의 변경에서 대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1623년 때 내용이니까 아다시피 이제 정묘호란 같은 1627년대 내용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정답은 5번이 된다. 살짝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도 머물릉을 해서 바로 정묘호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도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보면은 조선에서 정묘호란 아까 말했다시피 아니고 호라점을 정복한 것은 몽골이니까 아닙니다. 센고쿠에서 시대가 됐다. 센고쿠 시대가 시작된 것은 정확하게는 15세기 한 중반쯤이거든요. 오늘이 난 이후니까 아니고 대월의 쩐흥다오가 군대가 전쟁을 이제 1554년, 1584년, 1287년 13세기 때 내용이니까 아니죠. 정답은 5번. 5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에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내년에 책봉사가 옵니다. 정사와 부사는 나하에 도착한 후 숙소인 천사관의 왕궁 등을 오가며 책봉을 비롯한 각종 의례와 연회에 참석합니다. 적혀 있고 이제 만약 사절에 병고가 있어 책봉을 받지 못한다면 도자기와 생사 등을 들여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전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불의사고를 받지 않도록 경고에 엄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면은 책봉을 받지 못한다면은 봅시다. 나하라는 내용도 있고 책봉을 받지 못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대파하는 우리나라가 뭡니까? 일본하고 상당히 가까웠었던 류큐 왕국이죠. 류큐 왕국. 류큐 왕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류큐 왕국 관련된 내용. 명가 책봉 조공 책봉 관계. 한번 명나라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메이지 정부 때 1879년경에 1879년 맞죠? 1879년에 오키나와 쪽으로 완전 강제 병합되었다. 이 내용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바로 5번밖에 안 된다는 거. 5번이고 기후학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거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기후학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심폐 발급권 일본이고 아니고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를 그러니까 마닐라 쪽이니까 아니겠죠. 휴인장 또한 일본이니까 아니니까 정답은 5번. 자, 남성 순위 연간에 남성 바로 나오고 대학과 중용 나오니까 가인물은 성리학을 만들었던 누구? 주자 말하는 거죠. 주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로 정답 같은 경우 경물지지 고병국리 나오는 거고 사서오경 외군 또한 성리학이지만 이제 주의가 아니라 후지와라 세이카와 강항 말하는 거죠. 심정리와 지행하빌 같은 경우에는 왕수인 양명학을 만들었던 왕수인이고 애동학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했다. 하야시 라잔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자, 맹자 시대 유학으로 복귀를 추구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 고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굳이 이거 같은 인물을 알지 않더라도 고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정답은 3번. 밑줄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슬프도다. 대천국의 신민일 수가 없구나 라는 적혀 있고 보면은 이부 사실랑 성의용의로다. 저들은 우리 타이완 사람과 무슨 원수가 졌는가? 저들은 전쟁에 져서 외인에게 수억량이 되는 돈을 갚는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타이완을 지금 활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럼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청일 전쟁이고 청일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운요 사건의 구실로 일어났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하다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고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제2차 아편 전쟁 애동학부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메이지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나오니까 아니겠고 변법자강 운동 같은 경우에 1898년경 청일 전쟁의 전쟁의 경우에는 뭡니까 패배하게 되고 양무 운동 또한 전부 다 실패로 끝났으니까 강요일과 랑주체와와 같은 진보 세력들이 변법자강 운동을 실시했지만 아시다시피 100일 만에 끝나게 되었죠. 서태후에 의해서 정답은 4번. 상하이 등은 5개 항구를 연 것은 제1차 아편 전쟁이니까 정답 4번. 자, 멸치친 명령이 내려진 이후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번 문제가 살짝 어렵습니다. 자, 보면은 이 문서에는 황제가 서양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방 장관에게 보낸 명령이 담겨져 있다. 자, 저장성은 입항 금지되어 있고
강둥으로 교역을 제한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둥으로 교역을 제한했고 내용이 나왔으니까 공행무역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공행무역이 실시된 것은 1770년경, 18세기 때쯤이거든요. 18세기. 근데 정확하게는 강동을 제약한 건 1750년경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18세기 중엽이거든요. 뭐 솔직히 그게 뭐 1750년이냐 70년이냐 상관없이 어쨌든 18세기 중엽이라는 것만 딱 알아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제가 서양 선박, 서양하고 사실상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1723년경에 있었던 전래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쨌든 20년이냐 50년이냐 70년이냐 상관없이 18세기 것만 알아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봅시다. 삼포배란을 진압하는 조선의 장소. 이거는 뭐 삼포배란이 등장한 것은 언제입니까? 16세기 때 내용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고려 상인의 물품을 검사하는 시박사 간원. 고려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죠? 반청 세력을 진압하는 청계령.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1683년경에 이미 이제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게 되고 청계령을 해제하는 게 1684년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8세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죠. 강남 지역에 소금을 유통시키는 희조 상인, 그죠? 강남 상인과 강북 상인 있었죠. 이 시기가 있었던 게 18세기 때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표적은 하멜. 자, 하멜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이거 18세기 때 사람 아니냐? 아닙니다. 현종 때 등장했던 이제 사람이죠. 하멜 내용 같은 경우에 워낙 또 유명한 내용이니까 17세기 때 내용인 것을 또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헷갈릴 만한 게 3번이냐 4번이냐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알다시피 청계령을 해제한 것은 17세기 때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 9번. 이것도 살짝 이제 낚으려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보면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 진시황제인데 가가 진시황제에 있는 것은 금방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남비에서 멸망시킨 것은 누굽니까? 한무제죠. 문서갱요 진시황제 맞습니다. 합해와 운자 통일 맞죠? 이거 봤을 때 정답 바로 3번인데 보면 상황을 등용해 개혁을 실시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나오면 정답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딱 등장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진시황제 이전에 있었던 항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에 3번이 됩니다. 이거 살짝 문제 낚으려고 했던 거죠. 동아시아사의 이런 개념서보다는 세계사 개념서에는 이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제 때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근데 니은 디귿이 확실하다 보니까 리을은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 건데 살짝 헷갈리지 마시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제 때가 아니다. 이사 때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10번. 신들은 애국의 마음으로 억누르지 못해 지금 민선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천황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죠. 특히 1880년경 내용이 나와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1880년에서 90년 딱 대일본 제국 헌법은 188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3번이 되겠죠. 임칙서가 아편은 당연히 이거는 아편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상킹코타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에도 막부 때니까 아니겠죠. 그다음에 베이징 공사관에 설치되는 계기를 찾아본다. 베이징 공사관 같은 경우에 제2차 아편 전쟁 대왕군이 통상 소교 거부 정책을 이제 흥성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1871년 12양력 이후니까 아니겠죠. 정답 3번. 자, 대보를 침공해. 이것도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침공에 점령한 해에 중국 최대의 유서가 탄생하였다. 자, 나왔고 이에 항제는 기뻐하였다는 거. 베트남을 지금 침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사고 경사자집 나오니까 사고전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고전서를 만들 때가 강희제 했죠. 강희제가 베트남을 침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천문, 의학, 전복, 기회 등을 전부 다 지금 뭡니까? 편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알다시피 경사자집만 나오면은 사고전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천문, 의학, 전복, 기회 등이 나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 사고전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뒤에 보면은 이제 보면 자금성을 완성했다. 자금성 완성한 누구지? 명나라의 영락제죠. 그 명나라 명락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하의 대항해가 나와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메카트니 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권룡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강해제와 영락제 둘 다 아니죠. 임진왜란 때 조선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조선의 병력을 파견한 이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명나라는 맞는데 만력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타이완이 정시 세력을 진압하였다. 이거 3번하고 이제 5번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강희제와 관련된 이거는 영락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3번은 아니고 만약에 강희제라고 생각했었으면 3번이라 골랐겠죠. 대도를 이제 점령하여 원의 북방 초원에 축출하였다. 자, 대도를 점령하고 원의 북방 초원을 축출했다. 이건 주원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정답은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지금 조선시대에 지금 뭐 춘향전, 홍길동전, 일본의 연기, 가부키, 뭐 불라쿠라든가 아니면 우키우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근데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죠. 경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정답은 5번. 13번. 50여 년간 시기에 동아시아사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다이고 천황이 대립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상황을 50여 년간 지속되는 5대 3대 쇼군 시기에 한마디로 아시카가 이제 요시미스 때 완전히 종식되었다. 한마디로 1336년부터 시작해서 1392년경에 끝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몽골의 포로로 잡힌 명예 황제 이 같은 경우는 15세기 또는 16세기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니고 초랑 메간에 저주한 일본 상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후기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가만 무역을 감독하는 막부 관리 같은 경우에 명나라와 그다음에 1392년도 이후니까 아니겠죠. 주변 국가 연안을 노력하는 외구 정답 4번. 고려시대 때 외구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진포대첩이라든가 홍산대첩이라든가 아니면 항상대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딱 고려시대 말이니까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몽골고가 교전하는 가마쿠라 막부는 이미 1333년에 망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밑줄친 2번 요구 같은 경우에 봅시다. 지금 세계가 유럽의 전쟁에 정신을 빼앗긴 틈을 타 일본은 중국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둥에 있는 독일의 이권의 양도를 비롯한 이번 요구가 인정된다면은 자 전쟁이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제1차 세계대전 말하는 거죠. 일본이 중국에 대한 관리 확대, 독일에 대한 이권 양도 나오니까 21개조 요구 말하는 거죠. 1925년 아니 1925년경이 아니라 1920년대에 있었던 아니 1920년대가 아니라 1900 그때가 15년이죠.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만주국을 승인해라. 같은 경우 1931년경 만주 사변 이후니까 아니겠죠. 야구정 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니까 아니고 자 베이징의 군대를 주둔을 허용해라. 1901년에 있었던 신축 조약이니까 아니고 루고 차오 같은 경우에는 중일 전쟁이니까 아닙니다. 정답 바로 리슨다렌. 이 당시 21개조 요구에서 나왔던 게 리슨다렌의 조차 기간을 99년 연장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사이공 조약 1862년대 베트남과 프랑스가 맺었던 조약이고 시모다 하코다테가 나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일 하친 조약이니까 1854년경에 맺어진 조약이죠. 자, 그러면은 가 일부 영토 할양 제1차 사이공 조약에 한마디로 곤륜도를 할양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맞고 크리스토기 박해를 구실로 일어난 전쟁의 결과 맞죠. 영사재판권 조항 같은 경우에는 자 미일 하친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었습니다.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에 미일 이제 수호통상 조약이니까 아니고 자 리을 또한 마찬가지니까 기흥 니은 1번. 16번 국가 체제를 정비한 그는 서하를 복속한 후 하복을 향했다. 이에 땡땡은 미소왕의 딸 귀국공주를 보내고 아울러 금, 비단, 말 3,000필 등을 바치며 강화를 맺었다. 그러나 얼마 후 땡땡이 남쪽에 카이펑을 천도하자 그는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중도를 함락하였다. 자 이거 내용이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카이펑 딱 나온 순간 가 송나라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 카이펑을 전도했다. 애초에부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카이펑이었고 만약에 연안으로 이만 쪽으로 전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물론 이게 가가 남송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카이펑을 전도했기 때문에 가는 송나라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서하를 복속했으니까 누굽니까? 몽골이죠. 몽골이 한참 활동했던 시기는 누구밖에 안 남았다? 금나라와 송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 나라 같은 경우에 1125년경에 이미 망했었고 서하 또한 이렇게 복속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금나라 아니면 송나라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 보면은 카이펑을 선도했으니까 송나라가 아니니 자연스럽게 가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금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매관 모국지가 되는 거죠.
발해를 멸망시켰다. 이거는 이제 거란이었던 요나라 당에게 하범공주를 요구했다. 같은 경우에는 당에게 하범공주를 요구한 건 토번족이죠. 그다음에 두 차례를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 몽골이니까 아니고 거란과 전연의 명령을 맺었다. 이거는 송나라니까 정답 2번. 17번. 자, 각 국가 통상한 이래 하선이 날로 늘고 있는데 운행이 매우 신속합니다. 그리하여 중국 안팎의 강과 바다를 막론하고 이익이 모두 양인에게 모두 장악된 상태입니다. 자, 시는 중국봉 등과 더불어 수년 이래 개혁을 하려 한다. 중국본 그리고 이렇게 서양 세력들이 계속 날뛰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개혁 같은 경우에 양무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중체소용 3번이 되었겠죠. 자, 가보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가보개혁 영향을 받으려면은 이건 전혀 살인관이었고 과거제 폐지 실현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공화정 수립을 발표를 하였다. 공화정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려면은 이건 중국 동맹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수단이 만들었던 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겠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로 이어졌다. 이거 같은 경우 조선이니까 아니겠죠? 18번. 자, 북위 17소선을 경계로 베트남 민주공화국 군대를 이북으로 프랑스군 이남으로 이동한다. 가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협정이죠. 1954년경에 맺었던 거. 협정 조인이 50일 이내에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대 및 군사정비 일체 모두 철수한다. 1973년에 파리 협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억 통칭망 사건 이후 아니죠. 1954년이고 통칭망 사건 1965년이니까 아니고 통일을 위한 총선거 실시를 합의했다. 맞죠? 2년 뒤에 통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했지만 1955년경에 미국이 멋대로 베트남의 이제 공화국을 만들게 되었죠.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체결하였다. 나아 같은 경우 맞죠? 1969년경에 마지막 리를 보면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정선 베트콩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니은 디귿이 되니까 정답 3번. 보면 가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국제회의이다. 자, 가보면은 100년 전 미국에서 개최되었는데 자, 중국 문제와 군비 축소가 문제의 중심 의제였으며 회의 결과 열강의 해군 군비 축소가 결정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중국 문제와 군비 축소, 일본에 관한 군비 축소가 가장 핵심 문제였었죠. 가 같은 경우 1921년부터 해서 22년에 있었던 워싱턴 회의고 저는 땡땡을 조사했습니다. 개최 시점은 6.25 전쟁 중이었다는 내용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말하는 거죠. 자, 가 봅시다. 가였었던 워싱턴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 체결됐습니까? 아니죠.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에 나타난 거니까 아니고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이제 베르사유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배제했다. 맞죠? 이후에 됐으니까 기회가 맞습니다. 이존이라서 잘못 봤네요. 그죠? 신헌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처리하였다. 1946년대 평화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기역 디귿 되니까 정답은 2번. 20번 봅시다. 미 출친 이 선거 이후에 있었던 동아시아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선거를 결과를 보시죠. 자민당은 가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고 장기 집권 이래 가장 적은 의석수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야당이 공조하여 연립정권에 수립하였다. 1993년경에 이미 자민당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55년 체제가 붕괴되는 사건이니까 그 이후의 사건으로 옳은 것은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이니까 아니고 민주화 요구를 테난먼 사건 1989년 미일 안보 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안보 투쟁이 일었다. 1960년이거든요. 아니고 타이완의 여야 정권은 2000년대니까 딱 정답 4번이죠. 자, 도이모의 정책 또한 1980년대 말이기 때문에 정답 4번.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쭉 봤는데 이번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었다. 4번 문제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 번 더 볼 수 있던 내용 9번 문제, 그 다음에 11번 문제 약간 헷갈렸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네 문제가 살짝 헷갈릴 수가 있었다는 거. 특히나 또 이런 문제 다 3점짜리 문제여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번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동아시아사는 살짝 문제가 그래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였기 때문에 약간 평균치보다는 약간 어려웠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동아시아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